우리는 왜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려 할까요?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싶거나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신뢰를 쌓고 싶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부담을 줄이고 이해를 넓히려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의가 지나치면 종종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흔히 기어오른다거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속담처럼 상대가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거나 당신을 과소평가하며 경계를 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는 균형을 잃고 한쪽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4가지 주요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위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조심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 4가지를 제안하려 합니다. 지나치게 편하게 대했을 때의 결과를 여러 가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편하게 대하면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어 중요한 일에서도 느슨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장에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사가 실수는 괜찮아 배움의 과정이니까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실수를 넘어가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격려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은 실수를 개선하려는 동기를 잃게 됩니다. 어차피 팀장님이 이해해 주실 테니까라는 마음으로 점차 태만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팀 전체의 성과를 떨어뜨립니다. 가정 내 사례를 볼까요? 자녀가 숙제를 미루고 게임에 몰두할 때 부모가 괜찮아 힘들면 천천히 해도 되라고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아이는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학업 성적은 하락하고 부모의 조언도 가볍게 여기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과도한 호의와 양보는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눈에 낮춰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신의 배려를 고맙게 여길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 당신을 가볍게 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당신의 자존감과 신뢰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계속 늦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라고 반복해서 이해를 구하면 친구는 점차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친구는 좀 늦어도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친구는 당신과의 약속을 우선순위에서 낮게 두고 심지어 중요한 논의나 결정에서 당신의 의견도 가볍게 넘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랫사람 관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반복적으로 마감 기한을 어길 때마다 당신이 괜찮아 다음에만 더 신경 써라고 매번 양보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지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상황에서의 이해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규칙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프로젝트나 회의에서 당신의 지침이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랫사람의 책임감 결여는 물론이고 팀의 성과와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신의 호의가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에게 배려를 보여주는 것만큼 스스로를 존중하고 당신의 시간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경계를 넘어서려 합니다. 친구 관계의 사례를 볼까요? 지나친 편안함은 상대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집에 올 때마다 너희 집은 너무 편해서 좋아라며 예고 없이 찾아오고 심지어 허락 없이 개인 물건을 사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점차 당신의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영어를 공부한 뒤 외국에 취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가 오히려 당신의 꿈을 면전에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안 되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며 당신의 노력이나 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사람이 당신의 친절함을 오해하고 회사 물품이나 자원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팀장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야 라며 사소한 규정을 무시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던 당신도 점차 부담을 느끼게 되고 당연히 업무 분위기에도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존중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몇 가지 사례는 상대방이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넷째, 균형을 잃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호의가 지나치면 상대방은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점점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도움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연인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너는 능력자니까 내가 힘들 땐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말하며 경제적 부담을 회피한다면 이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장기적으로 의존적 태도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연인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상대방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약화시키며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후배 관계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어려운 업무를 맡았을 때 당신이 매번 힘들겠지? 내가 해줄게라며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후배가 도움에 감사하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반복되면 후배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 의식을 점차 잃게 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며 얻는 성취감이나 배움의 기회도 사라지게 되고 이는 후배의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나아가 팀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후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팀워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호의는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과 독립성을 위한 지지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당신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행동 말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기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는 이를 존중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꼭 목요일까지 완료되어야 해요.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일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한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건 이해해.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만 더 시간을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 다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두 번째는 적절한 거리 두기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편안함이 커지지만 지나치게 편안한 관계는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고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 두기는 필요합니다. 돈을 자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친척이 있다면 단호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어렵고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너도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랫사람과도 거리를 항상 두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팀원이나 후배가 자주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든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주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너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계속해서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 우정을 유지하려면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죠. 친한 친구가 당신의 집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며 자주 들이닥친다면 상대에게는 편안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신의 입장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하지만 아무 예고 없이 방문하는 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미리 얘기해주면 나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통해 친구는 당신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고 방문할 때 더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는 단순히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와 시간을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행동으로 일관성 보여주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로만 기준을 세우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본받게 되고 관계가 더 건강하고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업무 환경에서는 특히 말보다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책임감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정한 마감 기한은 서로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기한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런 기준을 유지해 나가면 팀 전체가 더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정해진 마감 기한을 항상 지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마감 기한을 자주 어길 경우 직접 보여주는 모범적인 행동은 훌륭한 교육이 됩니다. 맡은 일의 마감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업무 효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너도 내가 맡은 일을 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일관성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당신의 태도를 배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약속 시간이나 태도에 대한 일관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큰 효과가 높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항상 약속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해주면 우리 만남이 더 즐겁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실제로 항상 약속 장소에 정시에 도착하거나 미리 연락을 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친구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태도를 존중하게 됩니다. 후배나 동료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을 경우 꾸준한 태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우리 사이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항상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도 시간을 잘 지키면 서로 더 편하고 즐겁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와 함께 본인이 먼저 시간을 지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상대도 점점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규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편안함과 신뢰는 중요한 요소지만 지나치게 편하게 대하면 때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잃고 경계를 넘으며 의존적으로 변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일관된 행동과 균형 잡힌 피드백을 통해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성장과 존중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편안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적당히 눈치 주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